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97쪽이죠. 그러니까 제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요. 사적 개발, 옆집 아랫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기반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발을 해놓고 기반시설 모자라면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가 있고, 그게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개발이 몰려요. 뭐 개발해서 배추상추 키워요, 건물 지어요. 건물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시설 부족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수도 파이프가 이만한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요만한 수도 파이프로 10집, 2집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10동이 들어서니까 수돗물이 쩔쩔쩔. 2차로 도로 갖고 2집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었는데 건물 10동이 들어서니까 차가 뚜뚜빵빵 막히게 되는 거죠. 시설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 부족하니까 시설을 설치해야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고 어느 곳은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시설 설치 가능과 시설 설치 곤란,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초점이라고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건 설치 가능과 설치 곤란이에요. 먼저 설치 곤란을 생각해 보죠. 설치 곤란. 그러니까 진도 완도, 진도에 강아지 깽깽, 진돗개 한 마리 구하러 갈 때, 진돗개 뭐 그러니까 현장 뭐 그 현재 가서 보고 싶다. 뭐 그런 거 할 때, 아니면 영화 옛날 서편제 그 뭐 아리랑 뭐 그니까 골목 그 아무튼 그 길을 보고 싶다. 진도를 갑니다. 배 타고 가세요? 차로 가세요? 진도 서명.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그러니까 배 타고 가시는 분들 계시죠. 뭐 물론요. 뭐 인천 앞바다 가면 자기 요트 있잖아요. 요트 탁 띄우고 석양에 해지는 노을 바라보면서 요트 타고 가서 와인 쨍쨍 하면서 가서 진도 한 마리 보고 가. 진돗개 한 마리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어지간한 서민들은 어떻게 하고요? 수도권 아니면 저 뭐 강원도 경상도에서부터 차로 몇 시간 걸려서 그러니까 울들목 대교인가요? 아무튼 거기는 완도군요. 아무튼 어디까지 가서 다리로 가서 진도에 들어가는 거죠. 연육교,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연도교, 섬과 섬끼리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다 있습니다. 그 뭐 안면도요. 이제 위아래로 뻥 뚫리게 차가 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바다 위로 차가 지나가요. 다리로 와서요. 설악산 가실 때, 그러니까 차 세워놓고 지게에다가 차 짊어지고 고갯길 넘어가나요? 터널로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는요. 부산 가구터널이요. 그러니까 거제도와 부산 바다 밑으로 터널이 있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길래 도로를 새로 설치하기는커녕 도로 확장도 못하냐고요. 바다 밑으로 도로를 놓고 바다 위로 도로를 놓고 산속으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어디길래 도로를 못 만드냐고요. 확장도 못하냐고요. 어디요? 주상공이죠. 주상공 높게 생보롱자의 주상공인 겁니다. 보자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종로, 명동 건물이 꽉 차 있죠. 빈 땅 없습니다. 도로 확장할 수가 없다고요. 서울 종로 그 큰 길가 쪽을 다 사서 땅과 건물을 사서 도로를 넓혀요. 그걸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왜? 설치 곤란하다고요? 건물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설치 곤란, 확장도 곤란하다고요. 어디여서요? 주상공이어서요. 건물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물을 계속 원래대로 지었다가는 이제 도로는 확장도 못하고 건물은 계속 큰 건물이 쭉 들어서고 사람 살 수가 없게 되죠. 앞으로는 작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작게 지어라. 그러니까 건축물의 뚱뚱 날씬 뭘 낮추고요. 건폐율을 낮추고 건축물 높고 낮고 뭘 낮추고요. 용적률을 낮추는데 용적률은 반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정도,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개발 밀도를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는 건데 어느 곳에 개발 밀도 규제 구역을 때리겠다. 그 동네 땅 주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규제냐? 규제를 완화할 편에 무슨 규제냐? 난리가 시끄러울 테니까 뭐라고 하고요? 관리구역. 어느 곳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때리겠다고요. 땅 주인들 우리 동네다 뭐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관리구역을 때린대. 관리 들어온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좀 나쁠 수도 있지만 너 아파트 살잖아. 관리사무소 없으면 어떻게 돼? 관리사무소는 있어야지. 관리는 좋은 건가 보네? 하라고 그래요. 네,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고요? 개발도 관리고요. 왜요? 설치 곤란하니까 조금만 개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10층을 지었는데 도로는 확장도 못하면서 계속 10층으로 채웠다가는 동네가 아수라장이 된다고요. 앞으로는 5층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개발밀도 관리고요. 어느 곳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빈 땅이 있다고요. 한랑하다고요. 자, 그런데 그럼 거기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건물들이 들어서면 도로를 내야죠.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묻어줘야죠. 누구 때문에요? 여기서 건물 줘서 떼돈 버는 이 사람들 때문에요. 니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를 넣어야 되잖아. 시설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돈 내놔. 불이웃 돕기 돈이 아니라 무슨 돈이요? 니네들 때문에 시설을 대야 되니까 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고요. 여기는 무슨 구역이에요? 돈 내라 구역입니다. 돈 내라 구역. 여기는 뭐였고요? 작게 지어라 구역이고요. 여기는 돈 내라 구역. 누구한테요? 이 건축주들에게. 이 동네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공적시설이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니네들도 얼마는 내라. 이제 뭐 세부적으로 20% 정해져 있습니다. 저 건축주에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12글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구역 12글자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부담스러우니까 4글자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합니다. 요걸 빼고 그냥 이러고 가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기반시설 도로 수도 또 도로 부담해야 된대. 내가 도로를 부담해야 돼? 그럼 부담스러운 얘기가 어딨어? 얘도 부담스럽네? 내가 어떻게 도로를 부담해? 너는 학교를 부담해야 돼. 나 학생 없는데 우리 집 식구 중에? 너는 수도를 부담해야 돼. 수도요금 내라고?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수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뭔 소리요? 건축업자들한테 기반시설 설치비용 니네들도 돈을 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게 없으면 뭐 개론에 나오는 무임승차. 그러니까 지네들은 건물 줘서 떼돈 벌어 나가고 우리 세금으로 계속 시설은 갖다 대야 되고 떼돈 벌어 나가고 손 안 대고 코 풀기.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하죠. 그러니까 무임승차. 그러니까 혜택을 봅니다. 근데 손 안 대고 코 풀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 얘기 뭐 몇 번 해보다가 아무튼 몇 번 이렇게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집에 애기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손 안 대고 코 풀기 한번 해볼까? 아빠 해볼게. 애가 휴지를 갖고요. 제 코에다가 딱 댑니다. 시간 맞춰야 돼. 자, 하나, 둘. 시간이 안 맞으면요. 이제 여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네. 손 안 대고 코 풀기는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딱 박자가 맞아야 돼요. 아무튼 그렇고 무임승차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을 때리는 겁니다. 누구한테 돈 내라고요? 건축업자들, 니네들 때문에 시설 설치해야 되니까 돈 내라. 근데 옛날에 초가집 할머니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를 일으킨 거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니까 200초과해서 새로 짓거나 그러니까 증축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새로 지어서 사람이 오게 된 거죠. 거기에 또 아니면 건물이 1000짜리가 있었는데 200초계 늘려서 사람이 오게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뭘 받는 거고요? 돈을 받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받는 거죠. 그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 갖고 불이웃 돕기 하는데 쓰면 돼요? 안 되죠. 불이웃 돕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데 쓸 돈은 아니잖아요. 이 돈 갖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돈 생겼다고 50가지 아무 기반시설이나 큰 원판에다가 써놓고 뺑그르르 들어서 띠디딕딕딕딕딕딕 뭐가 걸렸어? 공항 걸렸어? 공항 만들고 뺑그르르 들어서 띠디딕딕딕딕딕 철도 걸려서 철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이 동네에 그러면 여기 이러이러한 동네에 돈이 생겼고 이 돈 갖고 이 동네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옛날이요. 추억이에요. 앞으로예요. 앞으로인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럼 이 계획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할지 계획이요? 어떤 할지 계획도 맞지만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내라고요.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양옆으로 건물이 꽉 차 있다고요. 도로 확장이 안 된다고요. 서울 종로 명동 도로 확장이 안 된다. 뭐 모든 구도심들이요. 전국 모든 시가지대 구도심들이요. 작게 지어라. 개발밀도 관리구역. 빈 땅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너 때문에 시설 설치하더냐. 돈 내라 구역. 이게 뭐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200조가 신중축에게 돈을 때리고 그 돈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 내용입니다. 이 그림 잡으셨으면 되고요. 지금 그동안 나온 시험 문제만 80%는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장 보시죠. 197쪽에 굵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제가 이쪽 넘겨놨네. 아무튼 이 그림이요. 계속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잡고 가시죠. 여기서부터 잡고요. 굵은 1번, 양과 1번,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둘째 줄 개발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발 다 누구예요? 특광시군이죠. 얘도 누가 지정하고요? 개발부터 시작했으니까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고, 얘도 개발부터 시작해서 오게 되니까 누가 지정하고요? 두 구역 다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특광시군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셋째 줄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 아니죠. 개발행위 허가제에 걸려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시설을 댈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작게 지어라. 그다음에 건폐율 낮추고 용적률은 반까지 낮춘다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양과 2번 지정 기준. 동그라미 1번 기준은 어디 가면 제일 윗사람이 다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1번 작은 1번 둘째 줄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 다음 지역에 지정할 것. 1-1번 차량 통행 현저하기 지체. 차가 뚜뚜빵빵 막힌다고요. 그런데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1-2번 해당 지역 도로율이 국토부가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도로율 특별한 거 아니고요. 개론에서 별별 율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분수라고요. 해당 구역 땅 면적 분의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땅 면적 분의 도로 면적. 도로율입니다. 법에 정해진 게 있다고요. 상업지역은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그게 정해진 게 있는데 그 법에 정해진 것보다 20% 이상 미달. 1-3번 향후 2년 안에 수도 수요량이 시설 용량 초과 수돗물이 쩔쩔쩔. 1-4번 2년 안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시설 용량을 초과. 하수 파이프는 이만한데 하수는 이만큼. 그다음에 1-5번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력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콩나물 교실 등인 거죠. 그러면 그 요건들이 뭐였고요? 2년에 20%인 거였죠. 그다음에 작은 2, 3, 4 관계없고요. 작은 4번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우리 동네 지금 시설 상태가 어떠한지, 건물은 어떠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1-3 양과 3번 지정 절차. 심의 거쳐 지정해서 발표하면 끝. 오지간한 결정 다 심의는 거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으며 수상수는 도지사 승인받지 않으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특광시군 지 권한이니까 지가 알아서 정하면 되고 여기는 심의 거쳐 지정인 거고요. 오래된 제도에서 재산권에 영향 미치죠. 작게 지어라. 재산권에 영향 미칩니다. 그런데 오래된 제도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없을 뿐이고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건 기본사항이죠. 됐습니다. 199조 굵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줄여서 뭐고요? 돈 내라고요. 여기는 뭐였고요? 작게 지어라고요. 색깔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수선해지면 안 되죠. 핵심은 핵심대로 놓고 가시자고요.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2년 안에 2년 지금 이 도로 가지만 2년 지나면 이대로 2년 갔다가는 아이고 힘들겠다. 지금 이미 몇 % 이상이요? 20% 이상 모델한 것이고요. 당연히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고, 오래된 제도에서 뭐가 없다고요? 주민의견 청취가 빠져 있죠.
도로 건물이 꽉 막혀 있어요. 건물로 막혀 있어서 도로를 확장하기 어려우니까 작게 지어라. 개발물 또 관리구역. 설치 가능. 아니까 너 때문에 설치해야 되냐? 건축주 너 때문에 설치해야 되냐? 돈 내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그러니까 굵은 2번, 양구 1번 정의. 개발물 또 관리구역 외의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걸로 6번이 나왔어요. 중복할 수 없다. 개발물 또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설치 곤란, 설치 가능. 이걸로 6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요.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기타 기반시설 설치 개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위 학교에 대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뭐 무슨 판교대학, 동탄대학, 광교대학 있어요. 대학교는 별도의 교육시설이죠. 양구 1번 지정대상,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광시고는 다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작은 1번. 그러니까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규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개발이죠. 작은 2번.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행위 제한 완화, 개발이죠. 개발로 바뀌는 땅. 3-1번.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번 이상 증가한 지역. 건수는 100건도 있고 1000건도 있고 2370건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1.2배. 법으로 써진 거는 지금 20% 이상 증가로 돼 있죠. 3-2번.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뭐예요? 퍼센트이죠. 퍼센트가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전년도 평균 인구 증가율 퍼센트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3-2번. 뭐 얼마고요? 20% 이상 높은 곳이죠. 여기는 퍼센트니까 퍼센트가 높은 거고요. 아무튼 결론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개발 몰리고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개발 몰리고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개발 몇 퍼센트요? 20%요. 사람 몇 퍼센트요? 20%인 거죠. 되고요. 소리만 내시면 되죠. 개발 몰리고 사람 몰리면 지정해야 된다. 몇 퍼센트요? 20%요. 그 20%가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다음 쪽 와서 왼쪽 그림에 3-1 A시 구역별 개발행 허가 건수. 그러니까 2018년에 1000건, 2019년에 1190건, 190건이 늘어났습니다. 지정 못하죠. 1.2배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두시 방향. 2018년 100건, 2019년 121건, 에게 21건 지정해야 되죠. 1.2배. 오른쪽이요. 3-2 B시 구역별 인구 증가율인데 B시 평균 인구 증가율이 10%. 지금 우리한테는 뭘까? 꿈 같은 얘기인 거죠. 아기를 안 낳잖아요. 세계 아기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아이들 낳으면 어떻게 사회 전체로 좀 어떻게 좀 되겠다. 그런 희망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아이들 안 낳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뭔가 한국 사회가 열심히 뭔가를 막 노력하고 토론하고 아무튼 해서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자. 우리 사회에 힘을 키우자. 그리고 애기를 걱정하지 말고 낳아도 아이들 걱정 없이 잘 클 수 있을 거다. 아무튼 그런 믿음이 생겨서 갔다고 치자고요. 평균 10%. B시 평균이 10%라고요. 그러면 5시 방향. 그러니까 어느 곳은 아파트 단지 25%. 그러면 25%가 뭐예요? 거기 그 동네 세댁들은 열심히 막 낳자. 그래서 애기를 낳는 게 아니라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25%. 25%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왜요? 인구 증가율은 평균이 10%, 평균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30% 이상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15%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25%짜리는 지정할 수가 없고 시평균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퍼센트는 퍼센트니까요. 그런 거죠. 건수는 1.2배. 퍼센트는 퍼센트인 겁니다. 아무튼 결론이요.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 20%. 여기는 2년에 20% 지정할 수 있다. 양구할 3번 지정 기준. 동그라미 1번 기준. 제일 사람이 정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기준대. 작은 1번 기반시설 부담계약 기본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축구장 10개는 돼야죠. 축구장 하나에다가
거기다 도로, 수도, 공원 뭘 넣어요? 넣을 게 없는 거죠. 100m요. 100m 날쌘 돌이들 12초에 끊는 놈 많고 뭘까 육상 선수들 10초에 끊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뭔 기반시설이요.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이 많으니까 축구장 얘기한 거였고요. 10만 제곱미터 규모는 돼야 된다. 작은 2번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것. 작은 1번 1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12만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서 13만 길 하나 내려와서 15만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묶어서 40만 하라고요. 아니면 50만 하라고요. 4번 지정 절차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뭐예요? 공람 거치고 심의 거쳐 지정 고시한다. 얘는 오래된 제도에서 주민의견 청취가 없고 얘도 재산권 영향 미치죠. 얘도 재산권 영향 미치고요. 근데 얘는 오래된 제도여서 주민의견 청취가 빠져 있고 그러니까 주민의견 듣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어지간한 결정 심의 거치는 건 기본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때려야 된다 20% 때려야 된다 돼 있으니까 무슨 엄청난 계획이 아니죠. 숫자 봐 20% 됐어? 추정해야 된다. 행정계획 세우는 그 복잡한 절차를 다 밟을 필요가 없는 거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이런 절차가 아니라 그냥 지정하는데 제대로 알고는 하고 있어. 전문가 심의 거친다 라고 하는 거죠. 양과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때렸으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내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관청은 조섬 네, 됐고요. 지금 201쪽이죠. 201쪽에 양과로 5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관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후 1년 내에 이 동네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구역 정했으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내라. 뭐 동그라미 2번 그건 뭐예요? 이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 뭐부터 할지 동그라미 2번에 셋째 줄 작은 1번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작은 2번 우선순위 뭐가 필요한지 뭐부터 할지 동그라미 3번 유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본다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좀 복잡하다고요. A와 A가 있습니다. B가 있어요. 근데 A와 B가 물렸습니다. 물렸을 때 여기는 그러니까 A와 B 각각을 알아야 되죠. A와 B의 공통점, A와 B의 차이점까지가 다 맞물렸을 때, 다 정리가 됐을 때 이 자리는 A이지만 B에 해당하기도 하니까 여기는 B로 본다. 또 이 자리는 B이지만 A에 해당하니까 A로 본다. 뭐 이런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나요? 집합 포함 관계예요. A와 B가 있습니다. 얘는 B지만 다 A 하나 됐으니까 얘는 A가 된다. A로 본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지금 딱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섯째 줄 가로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 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으므로 어떤 기반시설 설치할 때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중국에서 낼 필요가 없다. 첫 번째 그림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으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내야 되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이요. 어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까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면 뭐까지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까지 나온 거죠.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고요? 이유리 춤 선생은 길건, 지구단위 계획은 뭐고요? 기건. 이미 기건이 발표가 됐다고요. 기건이 발표가 됐는데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다가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지에 대한 계획을 또 낼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기건 발표가 됐으니까 기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 발표가 됐으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이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게 공법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가시는 이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보자고요. 기 세워야 된다.
그런데 어느 곳에 기건이 나왔다고요. 기건이 나온 곳에는 여기는 A 땅바닥이고 여기는 B 땅바닥인데 기건이 나온 곳에 기건이 이미 발표가 됐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기를 따로 발표할 필요는 없죠. 세울 필요는 없죠. 됐습니다. 기건이 들어간 게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죠. 기 하려고 하는 게 뭐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고요. 기건 이미 발표가 됐으면 기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똥이가 지금 어디 놀고 와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식탁에다 차려줬어요. 이쪽에는 호떡, 이쪽에는 김치전 두 가지를 놔줬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렇다고요. 근데 개똥이가 엄마 나 호떡 먹고 싶어. 호떡 줘. 호떡을 놔줬다고요. 집어 먹으면 되는 거죠. 기건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에 대해서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소련말 회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회에서 나와서 갖다 붙이면 된다고요. 기건 발표됐으니까 기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이효리 춤선생은 길건, 그 다음에 기건은 뭐고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발표가 됐으면 기에 대한 게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한 발 더 나가서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됐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본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건 발표됐으니까 기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기건 지구단위 계획 나왔으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 따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본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거죠. 예. 그거 빼고 나면 그 단어들만 몇 번 소리 내시면 됩니다. 됐고요. 지금 201쪽에 동그라미 3번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구역증 있으면 1년 안에 계획을 내라. 그러지 않으면 꽝 된다. 1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날 0시가 있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굵은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가 있고요. 예, 양괄호 1번. 네, 보면요. 동그라미 1번. 아무튼 기반시설 설치비용 돈 내라는 거죠. 넷째 줄에 점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주택법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등 시행령 별표 이래저 하는 38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 38가지를 외워야 되겠어요? 외울래도 안 써져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지방은 돈 내지 않는다. 국가 지방은 이걸 운영하는 주체니까요. 또 그 점의 두째 줄에 리모델링은 권장, 리모델링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부과하지 않는다 등이 있는데 그 38가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돈 내라. 누구한테요? 200초과 신축 증축에게 때린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점 단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200초과는 신축 증축이잖아요. 건물 없던 땅에 300을 지으면 그냥 편하게요. 201 지으면 200초과 신축이니까 돈 내야죠. 기존에 1000이 있었습니다. 1000이 있었는데 1000에다가 199 늘리면 200초과 증축이 아니니까 돈 안 내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기존에 1000이 있었는데 1000에다가 199만 붙일 수도 있고 1000에다가 1000을 싹 깎고 1000 다시 올리면서 199를 붙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이죠. 기존 면적 제외한다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는 거고 가래점 해설과 박스 그 세부적인 것까지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3번. 민간 개발자에게 개발사업자에게 20%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도로 만든다. 땅값 필요하죠. 아스팔트값 필요하죠. 땅에다가 아스팔트를 깔는 거잖아요. 땅을 사고 거기 아스팔트를 까는 겁니다. 가로등도 세우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표준 시설 비용, 도로로 얘기하면 아스팔트 값, 용지 비용, 땅값을 다 고려해야죠. 그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사용되는 비용 중 어찌고 과로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연면적이 크면 많이 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내야 되고 연면적이 작으면 좀 적게 내고 그러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점 기반시설 표준 시설 비용 도로 만드는 값, 상수도 파이프 묻는 값, 하수도 파이프 묻는 값 등등이 있겠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점 용지 비용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점 시설 비용은 아스팔트 값, 수도 파이프 값 등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점 용지 비용 그 땅이 있겠죠. 근데 용지 비용에 지역별 용지 환산 개수 곱하기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 곱하기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평균 가격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다 관계없고요. 첫 번째 점 용지 환산 개수 어떻게 한다.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요. 두 번째 점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4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건축물별 기반 건축물마다 건축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뭐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건물마다 얼마나 사람을 꼬이게 하냐, 얼마나 기반시설을 갖다 대게 하냐,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발생시키는 그런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요.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사람 바글바글인 거죠. 창고, 사람이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로 보면 제일 큰 게 유락시설 2.1, 창고 0.5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요. 세 칸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칸에 유락시설 2.1, 그 다음에 1.9, 1.6, 1.4, 1.3, 1.0, 0.9, 0.8, 0.7. 다음 쪽 하세요. 다음 쪽에 세 번째 칸에 창고 0.5, 17번 공장은 2.1보다 더 큰 2.5도 있고 0.5보다 작은 0.3도 있는데 그건 빼고 등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죠. 두 번째 표요. 204쪽에 두 번째 표. 기반시설 유발 개수. 유락시설은 2.1, 창고는 0.5입니다. 첫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 A는 유락시설 2,000, B는 유락시설 1,000, C는 창고 1,000을 짓습니다. 세 번째 칸 돈을 내는데요. 그러니까 B, 셋째 줄에 B, 유락시설 1,000 지으면서 2,100만 원 냅니다. A가 나도 유락시설, 나도 2,100만 원. 아이씨, A 너는 덩어리가 크잖여. 너는 두 곱빼기니까 돈도 두 곱빼기 4,200. 그러니까 셋째 줄 B 유락시설 1,000을 짓습니다. 2,100 낸다고요. 그런데 누구 옆에 사람이 C 창구한테 야 너도 1,000 짓잖아. 너도 2,100 내야 될걸? C는 뭐라고 하고요? 이런 C? 저 욕한 거 아니에요. 그냥 C 읽었어요. 이런 C? B는 유락시설, 나는 창고. 창고가 2,100을 낼 리가 없죠. 500을 내면 된다고요. 그게 유발 개수와 면적을 곱해서 비용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2번 기반시설 부담계획 동그라미 3번 절차 갖고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뜻만 읽는 거 빼고요. 지금 앞에 유발 개수 이런 것까지는 뭐냐면 한 건의 건축 건들에 대해서 돈을 때리는 건데 이 양과 2번 기반시설 부담계획은 2블럭 전체 10억 2블럭 전체 15억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서 돼. 이제 그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양과 3번 감면 존이란 쪽은 깎아주겠죠? 없습니다. 양과 4번 납부의무자와 부가 납부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야 된다. 아무튼 건축에서 떼돈 버는 사람들.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으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일을 내야 된다. 그냥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다 읽으면서 뭔 소리래? 그러지 않고 끊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는 어디다 해야 되나요? 자리가 좁은데 아무튼 건축 절차를 보셔야죠. 아무튼 보겠습니다. 아까 개발행위 절차가 있었고요. 건축도 똑같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있고 그러면 관청에서 허가 불허가 허가를 때리는 거죠. 그다음 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한 다음에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승인 신청이 있겠죠. 사용승인 신청이 있으면 관청에서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허가받은 대로 제대로 문제가 없다, 잘 끝냈다, 마지막 사용승인을 내주면 이 사람이
분양 임대를 하게 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준공 검사 말만 이름만 바뀐 거지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지금 205쪽에 양괄호 4번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기업 이적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204쪽에 두 번째 표요. A는 유락시설 2000이니까 4200. 그러니까 B는 2100. C는 500을 내라. 그러면 건축허가가 있다고요. 건축허가가 있으면 이제 B로 보죠.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 정해졌죠.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 정해졌으니까 너 유락시설 1000제곱미터 요거 계산해서 너 2100만 원 내야 돼. 부과를 한다고요. 얼마 안에요? 2달 안에 부과를 하라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절차를 보면은 너 얼마 2천만 원 좀 넘을 걸? 이 사람이 왜 무슨 2천만 원인데 1,500만 원 아니야? 관청에서 검토해봐서 1,500만 원 말도 안 되고 2,100만 원 맞아 하는데 2달 인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주가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공사를 다 끝냈으면 사용승인 신청을 하겠죠. 건축이 끝났으면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관청에서 검사를 해서 여기를 확대하면요. 사용승인 신청이 있고 관청에서 이제 뭐 하고요? 검사를 해서 다 끝났으면 사용승인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승인 하고 나서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사용승인 신청 들으려면 신청서를 갖고 이제 나 허가받은 대로 공사 잘 끝냈습니다. 이제 사용승인 해주세요. 신청서를 낸다고요. 그러면 건축가 공무원이 서류 하나 빠졌는데요. 뭐요?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 냈어야죠. 뭔 돈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요. 그거 좀 이따 내면 안 돼요? 그냥 팔아먹고 도망가시려고 그러지? 안 되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영수증, 은행 가서 돈 내고 납부 영수증 붙여서 사용승인 신청 들으라고요. 이것도 안 해놓고 팔아먹고 분양인데 팔아먹고 도망갈지 모르겠다. 돈 내라는 거죠.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건축 절차를 아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 이것도 건축 절차도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개발행위 절차, 허가 신청, 허가받고 개발행위하고 검사 받는다. 건축 절차, 허가 신청, 허가받고 건축하고 검사 받는다.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요. 계산하는데 몇 달이요? 2달. 너 1000제곱미터 유락시설 2,100만 원. 계산하는데 2달. 왜요? 탄수가 약해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건축주, 이 사람이 사용승인 받고 분양임대 떼돈, 외국으로 튀고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도망가고 난리들이 아니니까. 사용승인을 받아야 그 다음 분양임대가 되는 건데, 사용승인 시정 들을 때, 서류 하나가 빠지시는데요? 뭐요? 설치비용, 납부 영수증이요. 그걸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분양임대 떼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가 되는 거죠. 그겁니다. 다시 문장이요. 특광시효는 허가받은 이 신청자가 개발행위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들을 보셔야 되고요. 자, 계속합니다. 지금 205쪽에 동그라미 2번 보셨죠? 동그라미 3, 4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6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비용이니까 현금이요.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 나 돈 없어. 그러면 땅으로 내놔. 어차피 땅은 있잖아요. 건축하겠다고 했으니까 땅으로라도 내놔. 양괄호 번, 특별하게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 돈 모았잖아요. 돈 갖고 딴 데 쓰면 안 되죠. 또 A구역, B구역 돈 섞어 쓰면 안 되죠. 구역마다 통장 따로 만든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됐고요. 뭐 다음 쪽 가서 206쪽에 표 주재 행정부의 재정, 그러니까 국가 지방 통장은 딱 통장 별별 통장이 있겠죠. 딱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일반에게 주재줄여,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셋째 줄여 특별에게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데서 돈이 들어오고 정해진 대로 내야 되고, 그러니까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금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받으려고 쌩고생하면서 돈을 내고 있는데 그 돈 갖고 뭐 미국 탱크를 산다, 뭐 아니면 어디 도로 만든다, 나중에 다 쓰고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207조, 여기까지 해서 개발행위까지 다 끝났고 207조에 기타상으로 굵은 1번 시범도시가 있습니다. 박스예요. 시범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예. 그러니까 1번 시범도시로 충남, 논산, 이병, 추억거리 만들기를 위한 논산, 원도심, 재생, 뭐 이런 것들이 시범도시 제도라고요. 작은 2번 충북, 청주, 평동, 전통, 떡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이 시범도시입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작은 1번 충남, 논산, 뭐 가본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뭐 거기 가보면 그런 거 있겠죠. 뭐 그 거리 앞에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아버지 뭐 아들 같이 해서 뭐 사진 찍고, 뭐 그다음에 뭐 아들아 내가 옛날에 군대 갈 때는 얼마나 춥고 배가 고팠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요. 2번 그 마을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통 떡 마을, 그 마을 입구에 큰 절구통이 있겠죠. 그 절구통에 토끼가 떡을 찍고 있을까요? 아줌마가 떡을 찍고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시범도시고, 시범도시 지정되면 국가 지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들 지정받으려고 할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208쪽에 굵은 2번. 뭐 처분과 청문에서 동그라미 2번 해설. 청문이란 행정 중에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괄호 허가 등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했다가 허가 취소 등 그걸 뺏는 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라. 이익 줬다가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들을 청문입니다. 다음 1번 개발행위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2번 행정청 아닌 자에게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3번 실시계획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등이 있습니다. 뭐 벌칙은 뭐 초점이 아닌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 내용을 보셨습니다. 뭐 40문제 중에 12문제 30% 비중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요, 그러니까 공법 전체의 가장 밑바탕 바닥에 깔려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으로 길게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